자, 두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1번이랑 2번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그 위쪽 그 개념 써져 있는 내용 중에 그 동그라미 1번 내용 있잖아요. 요거 되게 유명한 문장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정수 조건을 이용하면 부등식과 결합돼서 그 수를 특정 지을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죠. 고1 과정부터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 경험을 이렇게 딱 선별해서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은 등비 수열인데 첫 번장이 나와 있고 공비는 정수라고 합니다. 가조건부터 먼저 구체화시켜보면 되겠죠? 어차피 첫 번장이 2라고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뭐 2R이라고 하시고 뭐 2R 제곱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나타내는 게 최선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매우 자연스럽게 R을 주인공으로 하는 약간의 좀 2차 부등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형태가 하는 거 만들어져요. 선생님이 양변을 좀 2로 나눠서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연립 2차 부등식일 거예요. 이제 연립 2차 부등식. 그 조금 이제 과감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쌤 여기서 R이 어차피 정수니까 여기서 제가 정수가 되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친구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나중 가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파란색 부등식 하나, 그 다음에 분홍색 부등식 하나 이렇게 좀 나눠서 2차 부등식을 한번 가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란색 부등식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도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끝까지 최종적으로 한번 구해보면요. 자, 아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맞지? 이번에 분홍색 한번 해볼게요. 분홍색은 R제곱 더하기 R 빼기 6이 0 이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땡큐 R 더하기 3 R 마이너스 2 얘가 0 이하다 이렇게 되니까 아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우리 유나 한번 읽을까? 유나, 그 여기서 나온 1번이랑 여기서 나온 2번은 최종적으로 합집합해야 돼요? 교집합해야 돼요? 맞아. 연립부등식이니까 여러분들 교집합을 정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선생님이 수직선은 따로 안 그릴게요, 여러분들. 수직선 따로 안 그리고 한번 적어보면 마이너스 3부터 일단 어디까지 한번 마이너스 2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끊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뭐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2 이하 이렇게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괜찮을까? 지원아, 그러면 요 범위 안에 혹시 정수가 누가 들어가 있나요? 마이너스 3 하나, 그 다음에 또 2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가 공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아까 혹시라도 요 단계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찾은 분들 얘는 발견을 제법 하는데 요거 발견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막 그 혼란에 빠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정석적인 풀이 과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만 여러분들 구체화시키시면 되는데요. 나조건은 뭐 시그마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요게 그냥 SM입니다. 여러분들 n번째까지 합을 지칭하는 지금 표현이고요. 어차피 등비수열의 합은 공식 원툴이었죠? 그치? 그렇다 보니까 얘를 구체화시킬 때는 어떤 걸 공비로 할지 결정하셔서 구체화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1번. 일단 공비가 2가 됐다고 먼저 가정 한번 해보자. 자, 그럼 합공식 2-1에 첫 번째는 2에 대해서 2의 m제곱 빼기 1이 얘가 120이다. 이렇게 해서 식이 구체가 되게 돼요. 됐지? 식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일단 뭐 양변을 2로 나누니까 61인가요? 그치? 61이다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2의 m제곱 마이너스 1은 60, 이렇게 그냥 하자. 62, 뭐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m 값이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어떤 수 조건이 있었죠? 어쨌든 첫 번째 조에 자연수란 조건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2의 거듭 제곱수 중에 62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가정한 이 공비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지? 괜찮을까? 그지? 좋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그 이지선다였는데 뭐 얘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구체화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2번 R이 마이너스 3이 돼. 자, 식만 좀 적어드릴게요. 1 마이너스 3에 첫 번째 2에 대해서 1 마이너스 3의 m제곱이 얘가 120이다. 이제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줘.
자 그러면 분자 분모 약분하면 여기 분모 2가 하나가 남고요. 요 2는 여기다가 더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좀 몇 군데도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3의 m제곱은 243가요? 자, 한 줄 더 정리. 마이너스 3의 m제곱이 마이너스 243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식이 나오겠네요. 그치? 수진아 혹시 그 3의 거듭제곱 중에 243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쵸. 아, 이렇게 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243이 딱 답을 알리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겠죠. 특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는 m이 홀수다라는 얘기기도 하겠거니와 m이 딱 5번 됐을 때, 즉 3이 5번 됐을 때 243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m 값이 딱 5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정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에 답 내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정수 조건이 있는 공비를 한정 지을 수가 있었다. 요게 킨 거죠. 네, 좋아요. 이따 또 필기할 시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동반해서 등장했는데 지금 여기에 부여된 이유는 보시다시피 공차랑 공비가 둘 다 자연수란 조건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장에 대한 정보는 안타깝게도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6번장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시작했어요.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가조건부터 여러분들 바로 구체 한번 시켜보시죠. 자, 어차피 6번장이 9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7번장은 그냥 9에다가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그냥 공차 한 번 더 해서 몇 하는 소리죠? 이렇게 일단 구체시켜주면 되고.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첫 번장에 목숨 걸지 말라고. 7번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번장에다가 공비 한 번만 곱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나타내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뭐 D랑 R에 대한 관계식인 같다 이제 이렇게 느끼고 가는 것만 해도 너무 훌륭하지만 조금 이제 요런 식의 조건들을 같이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정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은 D라는 값이 9R-9다라고 이렇게 식이 묘사가 되죠. 맞아? 자, 이 얘기는 즉슨 R이 자연수인데 거기다 9를 곱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숫자를 우리가 보통 소위 뭐의 배수다라고 부르더라? 9의 배수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괜찮아? 오케이. 자, 거기서 내가 9를 갖다 뺐어요. 뭐 다른 말로 하면 9로 묶여서 우리가 이렇게 묘사될 수 있다는 거니까. 맞죠? 자, R이 적어도 뭐가 되지 않는 이상 1이 되지 않는 이상 D는 모임을 우리한테 열심히 홍보해주고 있는 거야. 옳지. 왜 울고 있어요? 하품했어요? 딱 봐도 울고 있네요. 그죠? 자, 9의 배수. 여기 되게 감정적이었나봐요. 그죠? 공차가 9의 배수임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 그치? 공차가 9의 배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도움이 돼요. 자연수 정수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읽어내시는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나조건 한번 봐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11번장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해야 될 건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6번장에서 출발해서 공차 몇 번 더해주면 되고요. 5번 더해주면 되죠. 5D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부등식을 역시 한 가지 얻을 수가 있고요. D가 하필 무슨 수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센터를 누가 되게? D가 되게 우리한테 정리만 해주면 여기서 내가 공차를 한정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딱 보이시면 되겠죠. 자, 정리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변에서 9씩 갖다 빼주면 좋겠죠? 그럼 얘는 몇이에요? 시작. 8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구로 나눠줘야 될 테니까 5로 나눠줘야 될 테니까 5, 1은 5, 5, 7에 35. 그래서 왼쪽 경계 17 이렇게. 그치? 자, 오른쪽 경계 역시 마찬가지. 9 빼면 100이죠. 자, 오른쪽이니까 몇이에요? 20이죠. 이렇게 되네. 자, 민자 그럼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D는 시작. 18, 19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위에서 체크한 바가 하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D는 9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얘 수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등차 등비가 동반돼서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오히려 1번보다 여러분들 훨씬 수월합니다. 그죠? 조금 더 직관적이고요. 이렇게 해서 공차 구했습니다. 답은요 A7과 B8을 구하는 건데요. 등차 수열은 이미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1번까지만 구하시면 되고 공비는 둘 사이의 관계식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비도 우리가 완성이 된 거잖아. 그래서 B8도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답 여러분들 각자 마무리하시고 필기 못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다 되신 분들만 천천히 3번으로 넘어가셔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3번은 같이 하고 우리 등차 등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제 생각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나온 친구들이 좀 있네요. 논리는 그래도 한번 비교해보는 걸로 하시죠,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고요. 첫 번째는 음수인데 공차는 자연수입니다. 이런 조건 나오면 이제 뭔가 자연수 정수 조건들을 문제에서 뭔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런 좀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푸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조건 보시면은 바로 이제 절대값 조건이 나왔어요. 우리 절대값은 저번 시간부터 연습을 했어요. 항의 그 경향 판단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래프도 한번 좀 그려보면 첫 번째 항이 되게 작아요. 그 공차가 음수니까 이렇게 이제 가죠. 그래서 언젠가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건데 좌변우변에 둘 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값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수학에서 좌변우변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두 값이 똑같거나 두 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인 관계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근데 사실 첫 번째 경우는 그냥 말이 안 돼요. 그쵸? 왜?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을 봤을 때 기울기가 지금 공차였잖아요. 이렇게 공차가 0이 되지 않는 한 동일한 값을 사실 가질 수는 없어요. 맞죠? 그치? 인풋되는 값이 다른데 아웃풋이 똑같다? 이건 애초에 1차 함수로서 말이 안 되죠. 모순점이 생기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바로 걸어낼 수가 있고 자,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할 것이다. 그치? 자, 이 얘기인 즉슨 뭐 이쯤 어딘가가 m이고 이쯤 어딘가가 m 더하기 3이 돼서 자, 이때 y값과 이때 y값이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괜찮을까?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압축해서 묘사하는 것도 가능하기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등차 중앙으로 압축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단수 등차 중앙 누구예요? 시작. 항번호의 평균이니까 m 더하기 2분의 3이죠. 얘가 지금 몇이다? 0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 압축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프상으로도 보시면은 어차피 요때 y값과 요때 y값이 부호가 반대니까 요 두 개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여기가 두 개의 중점적 표현에 대해서 분이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관점으로. 그치? 여러분들 어찌됐건 저찌됐건 얘가 0이다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 얘를 한번 구체화시켜보는 거 도움이 되겠죠? 그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m 플러스 2분의 3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개가 몇 칸 떨어져 있죠? m 플러스 2분의 1칸 떨어져 있죠? 공차만큼을 갖다 더한 것이 m 플러스 2분의 3번째 항이니까 얘가 0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묘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괜찮을까? 식 한 번만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m 더하기 2분의 1 d가 얘가 몇이다? 45다. 이렇게 일단 식이 정리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 여기 유리수인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다 두 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m 플러스 1 d는 90이다. 이렇게까지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그 질문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 신지원이가 요 비슷한 문제를 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좀 도움을 한번 받아볼게요. 신지원, 이거 딱 하고 나왔지? 그치? 이 등식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뭐야? 이 식이 우리가 바로 소위 얘기하는 무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절대 반지야? 뭐야? 뭐라고요? 뭐였죠 이게 바로? 그러네?
사실 고유수학부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요런 류의 식이 나왔을 때 와 이 식 진짜 내가 다 풀었다 샤갈 그지?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거의 외침이 되셔야 되는 방정식. 이거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소위 얘기하는 좌변은 무슨 꼴? 곱꼴, 우변은 상수. 근데 참여되고 있는 재료들이 전부 다 무슨 수 조건? 자연수 정수 조건으로 이루어진 소위 얘기하는 부정방정식이죠. 맞아요? 부정방정식의 정의란 미지수, 개수가 이렇게 두 개인데 조건식은 한 개뿐이 없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m값과 d값을 구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해요. 무수히 많은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m과 d가 전부 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곱이 90이다라는 걸 가지고 m과 d를 유한계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식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고 뭐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고 하면 고일 과정 공부가 좀 부족한 거니까 잘 메꾸도록 합시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d는 어차피 여러분들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도 지금 자연수죠. 그럼 소위 d와 2n 플러스 1은 90에 대한 좀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90에? 무슨 수? 약수죠. 이해되지? 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m이 자연수인데 2n 플러스 1이라는 숫자의 형태가 나왔죠. 자연수 중에서도 무슨 수? 홀수. 그지?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1보다 큰 홀수. 그지? 1보다 큰 홀수. 이런 식으로 조건 부여를 갖다 하신다라고 하면은 형태를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약수들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 건데 90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9 곱하기 10이고요. 조금 더 쪼개면은 3의 제곱에 5 곱하기 2죠.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학빈아, 홀수라는 거는 여기 있는 소인수들을 가지고 내가 만들 건데 어떻게 재료들을 조합해줘야 돼? 3이 있고 5가 있고 이거 있어. 어떻게 곱해야 홀수가 만들어져? 홀수.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홀수들을 재료로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홀수죠. 맞아? 자, 그럼 지금부터 3의 제곱과 5를 재료로 해서 가장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한번 적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어찌나 제일 작은 숫자 홀수 시작. 옳지. 3부터 일단 적어볼게요. 그럼 얘가 30이죠. 이렇게. 채민아, 그 다음에 유채민, 그 다음에 3 다음에 옳지. 5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야 빼먹는 게 없어요. 몇입니까? 18이죠. 훈이야, 그 다음에 옳지. 9 여기 10이죠. 지원아, 그 다음에 바로 45로 넘어갑니까? 45 전에 누구 있죠? 15 있죠. 15 맞아요. 15부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15 예, 6인가요? 이상 이렇게 되죠. 수진아, 그 다음에 그 다음이 45인가요? 그죠? 45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권만 가지고도 우리가 답이 될 수 있는 공차의 라인업을 이렇게 한정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답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이렇게 총 5개입니다. 됐죠? 민지야, 이렇게 나니? 좋아요. 자, 아직은 조건 한 가지가 남았고요. 이어서 나조건을 한번 좀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거 조금 더 한번 골라보죠. 자, 나조건에서의 좌변은 여러분들 역시 SN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SN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먼저 빼야 돼요. 그치?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쭉 둘러봤을 때 우리 혁빈이가 해석을 거의 완벽하게 한 것 같아요. 아까 접근하는 모습 보니까요. 혁빈아, 이 말을 어떻게 좀 해석을 했어? 어떻게 좀 하기로 마음먹었어? 음수인항을 다 더한 게 음수인항을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00보다 진짜 완벽한 해석을 지금 하셨는데요. 그죠? 그 월급반, 화급반 지금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해석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이따 박수 좀 쳐드릴게요. 그치? 잠깐 남으세요. 자, 농담이고. 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해석은 실제로 뭐랑 좀 비교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어떤 fx라는 함수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수열은 함수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점을 배웠기 때문에 함수로 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fx가 뭐라고 한번 해볼까? 0보다 크대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자, 오랜만에 퀴즈. 고유 과정에서 배우셨다시피 이런 부등식은 우리가 무슨 부등식이다라고 이름 붙이죠? 앞에 두 글자가 들어가죠. 시작. 무슨 부등식? 아까 지원이가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들어보셨나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이런 것도 나왔을 때 여러분들 증명 우리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이 증명 우리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누나 어떻게? 판별식은 이제 그 2차 함수에만 한정 짓는 방법이다 보니까 지금은 안타깝게도 놔주셔야 돼요. 그치? 조금 이따 뭐 몇 개월 뒤에 우리 미적분 가게 되면은 요 함수가 되게 다양한 함수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치? 자, 어떻게 우리 증명하는 거였죠?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요 안에 수많은 x값들이 있는데 그 x값들을 매번 집어넣어서 y값을 매번 구해요. 그 다음에 걔랑 0이랑 매번 비교하는 거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증명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였죠? 어떻게 답 나왔다. fx에? 옳지. 자, 절대 부등식의 증명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fx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오케이? fx 입장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가장 작은 값이 뭐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나머지는 이미 0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론이에요. 맞지? 자, 그러면 얘에 대한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치? 야, 아까 우리 혁빈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이 놈이 항상 성립한다에 대한 증명은 SN 입장에서 최소값을 보자. 딴 거 매번 조사하지 말고 가장 작은 대로 구해서 걔가 뭐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냐 이 얘기예요. 괜찮아?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등차 수열의 SN의 최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등차 수열의 SN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죠? 자,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선생님 저 SN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그래프 그려서 가장 작을 때 y값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꼭지점이라고 할까요? 그치? 자, 그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 저 SN 그냥 굳이 뭐 그래프로 갈 필요 없고요. 저 그냥 항들을 몇 개 한번 나열어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랬을 때 아까 혁빈이가 얘기했던 바로 그 표현. 자, 언젠가는 공차가 양수니까 언젠가는 무슨 수로 바뀔 건데? 양수로 바뀔 건데 그러면 음수가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만 제가 더하면 되죠. 그때가 SN의 뭔 거니까? 최소인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부터 컨셉이 두 가지인 겁니다. 각각의 버전마다 SN식을 세워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큰 것만 골라내는 방법. 두 번째는 각각의 컨셉마다 항들을 몇 개씩 나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음수가 되는 항들끼리를 다 더했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게 언제인지 찾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괜찮을까? 아까 뭐 혁빈이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좀 그리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항을 조금 이렇게 나열해서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 어떻게 하셨어요? 항을 조금 몇 개 나열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는 사실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뭘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 나열하는 게 생각보다 부담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 빠르고 정확할까요? 뭐부터 하는 게 조금 직관적으로 빠르겠어요? 공차가? 큰 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거부터 하는 게 확실히 빠르죠. 여러분들 공차가 무려 30이에요. 미쳤어요. 맞죠? 왜요?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45인데요. 마이너스 45. 공차가 30이니까 두 번째 항이 벌써 몇이에요? 마이너스 15예요. 세 번째 항이 몇이에요? 이미 양수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까지면 음수가 그냥 다 나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있어요?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 괜찮아요? 요거 두 개 한번 더 해볼까요? 이게 SN의 최소예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60이죠. 마이너스 100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마이너스 100보다 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괜찮아? 자, 각자 마무리합시다. 순서는 제가 공차가 큰 순서대로 하는 거 좋겠다라고 권장을 좀 해드렸고요. 뭐 이렇게 항을 한번 나열해 보시든 SN 식을 구해서 최소값을 구해 보시든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수진아 이거 18일 때 했는데 안 돼? 18일 때? 되는데? 아, 안 돼요? 그냥 장경민 안 돼요? 그냥 장경민 안 돼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이거 18 돼요? 18은 돼요? 이거는 그 SN의 최소가 몇 나와요? 나열 한번 해보셨어요? 몇 나와요 이거? 그래요? 어쨌든 마이너스 81이요? 그래요? 요때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81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81. 요로만 사는 건데 맞죠? 그지? 이러면 살아요. 그 다음에 11대는 돼요? 안 돼요? 11대는 안 돼요? 그래요? 요거는 간단히 한번 해봐야지. 개쉬우니까 한번 해봐야지. 내가 쉬운 거 없네 그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그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여기까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한 게 SN의 최소인데 얘가 등차 중앙이니까 여기다 5개 하시면 되죠. 그럼 몇이에요? 시작? 마이너스 125 그럼 여기서 탈락 그치? 근데 여기서 탈락이면은 밑에 거 2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공차가 작아질수록 음수 인항은 더 많이 나오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뒤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답성이 좀 생기겠네요. 괜찮을까? 오케이. 따따따. 좋아요. 자, 고생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등차 등비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